이어서 19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리모델링과 관련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죠. 194쪽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법에서는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셔요. 단독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걸 이미 한번 신축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이게 노화되어서 기능이 쇠약해서 노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크게 고치는 대손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면적을 넓히는 확장공사는 증축을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리모델링은 무엇과 무엇을 말하는가? 리, 증, 대 이렇게 암기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리, 증, 대. 일부 증축과 그리고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축, 개축, 재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택을 애당초 이렇게 신축해서 바로 사용하려면 법에 의하여 이것 받아야 되죠.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규모가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사용할 때 사용 승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완성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 검사를 받았던 사용 승인을 받았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던 그런 절차에 의하여 이제 사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용하게 될 때 오늘부터 사용했다 하면 즉각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아닙니다. 세월이 좀 흘러야 법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경관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뭐가 차야 법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경과 연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이때 경관수와 관련해서 대손을 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도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증축을 하려면 최소한도 15년은 지나야 법적으로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손은 몇 년 지나든가? 10년.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되는가? 15년. 이 수치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 조례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포함해서 경관수를 따로 정하고 있으면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그 경관수가 지나야 증축은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증축안에서 수직 증축도 되고 수평 증축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은 바로 별도로 증축하는 별도 증축이 가능하죠. 이때 수직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층수를 기존 층수보다 층수를 더 늘리는 것을 수직으로 합니다. 그때 수직 증축이 좀 중요한데요. 원래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일부 세력들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허용을 시켜버렸습니다만은 언젠가나 이거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수직 증축은 기존 세대수가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인 건축물 했다. 15층 이상의 아파트 했다. 그러면 몇 층까지 더 늘려도 되는가? 최대 3개층까지만 허용되고요.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였던 그런 아파트 했다면 최대 몇 개층까지만 더 올릴 수 있는가? 2개층까지만. 바로 수직 증축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이 수치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었다면 최대 몇 개층까지 더 올릴 수 있는가? 3개층.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였다면 최대 2개층까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있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 바로 기존의 그 공동택의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구조도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증축이 가능하지 기존 공동택에 대한 그 구조도가 없다면 바로 리모델링에 따른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주거 전면적의 면적을 좀 각 세대 늘리는 거예요. 옆으로 늘리는 건데 이걸 수평 증축을 할 수 있는 방 기존 전용 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더 확장 공사에서 전용 면적을 넓힐 수 있느냐? 바로 거기 보면 30%까지만.
몇 퍼센트까지요? 30%. 기존의 전용 면적이 예컨대 각 세대 전용 면적이 100종부터 했다. 그러면 바로 150으로 늘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130종부터까지만 확장공사에서 전용 면적을 키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까지서 수평정축주택에서 확장공사 할 수 있는가? 30%. 근데 기존의 그 전용 면적이 85종부터 미만짜리였다. 85종부터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봐주자 이거죠. 40까지 확장공사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85종부터 초과한 것들 이상인 것들은 바로 30%까지만 전용 면적을 넓힐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수직 증축이 있게 되면 부득불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게 될 때는 몇 세대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냐? 바로 기존 세대수 대비 15% 이내까지만. 기존의 세대수가 100세대 있다 그러면 15개까지만 늘리고 1000세대 있다면 150세대까지만 늘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훌륭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넘어오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리모델링 이 공동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점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 소유자들 바로 대표기관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입대라고 하는데, 그래 입대에서 추진할 때는 이 공동택 소유자가 100명이면 100명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어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대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 만들어서 해요. 이걸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 주택자 해가지고 이네들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조합을 만들 때는 일단 여기 이해 당사자인 소유자들이 결의를 해야 돼. 야, 우리 돈 걷어가서 리모델링 하자라고 결의서를 내야 되는데, 이때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조합 설비에 따른 인가를 받아갈 수 있냐? 그게 오른쪽 봐봐요. 4번 하나 읽어두세요. 리모델링 특잡은 다음에 그 동의를 받은 후 시장공사한테 가서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에 따른 조합 만들어서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가는데, 허가 받기 요건이요. 그것은 뭐 받기 요건하고요? 허가 받기 요건. 결의할 때는 얼마 결의가 있으면 되고, 그것은 바로 이따 나와놓고 일단 허가 받기 요건을 보면은 이게 개정됐으니까 수치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리모델링 특잡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리모델링 주택단지 전체 구분 수자 및 의결권을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 각 75%. 이 수치가 개정됐습니다. 원래 80%였는데 그 동의권을 완화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0이 아니라 75로 75% 이상의 동의와 각 통별 구분 수자 및 의결권은 각 50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101동만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 그 통의 구분 수자 및 의결권은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데, 만약 리모델링이 있게 되었다 그랬을 때 기억니은 틱을 알아두세요. 이 리모델링에 하여 전유 보는 면적이 늘거나 줄었다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걸 본다. 종료가 똑같아. 대지 사용권에 따라붙이고 니은 바로 공용보는 면적 찾아가지고 공용보는 면적도 변하지 않는 걸 본다. 전유보는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공용보는 면적은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과 똑같다. 디귿 기억니은 대지 사용권 및 공용보는 면적에 관해서는 소유자가 바로 규약으로 달리 정해 나갈 수도 있는 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규약이 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외에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선을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자 및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누가 또 추진할 수 있느냐? 입대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아무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공사 들어가려면 바로 시정사한테 뭐 받아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수 있냐? 허가 받는다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비 이
또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때는 지네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에게 공사 맡겨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런 시공료를 선정할 때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는가?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196페이지 보면은 리모델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면 때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게 될 수도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게 되면 그 단지 세대수가 증가해서 그 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도로는 좁은데 세대수가 증가하면 도로의 그 교통량이 증가해서 지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행정청에서 대책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거기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해가지고 수립권자 나와 있죠. 찾았나요? 수립권자는 누가 와서 이걸 수립해 나가도록 됐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그리고 자 대도시장까지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3명. 누구만요? 대도시장까지. 그래 서울하고 6대 광시하고 그리고 8도대에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인 큰 도시인 대도시장까지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몇 년을 내다보고 미리 이 여러 가지 이주 수요 집중이 일어나는 그 관리 문제 또 교통량 문제 이런 건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됐냐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도록 됐다.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되는가 5년마다 그 정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도시장이 기본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산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게 아주 특징이죠. 그렇죠? 자, 누가 수립할 때는 도산태 또 승인받는가? 대도시장이.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께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또 변경할 때 주민한테 공람시켜야 되는데 주민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주민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 보장하고 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거기다 보내면 지방에서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는가? 30일 이렇게. 만약 30일 내에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거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10을 가로쳐 놓고 5를 가로쳐 놓고 뭐 30일을 가로쳐 놓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옳은 거 이렇게 간단했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반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지방의회에서는 며칠 의견 제시하냐 30일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자 그러나 가볍게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동태 리모델링의 하가 기준 아까 했죠. 이 수치가 개정됐으니까 관심 받으세요. 자 바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입대위도 있을 수 있고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서 조합책에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요. 특히 리모델링 주택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할 때는 바로 이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아까 했죠? 그리고 그 입대에서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1,000원. 다번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1,000원의 동의서 받아가지고 가야 리모델링 허가 내줘가지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합 측에서는 전체 찾아가 전체에 따 합치고 75% 이상. 각 동별에 따라 하셔서 50일 이상 이렇게 수치를 좀 짝지게서 알아주십시오. 전체는 얼마인가? 75%. 각 동별은 얼마인가? 50% 이상 이렇게 딱 구분해. 근데 101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그 동의 구분수함이 넣겠고는 75% 이상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제가 봤을 때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세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197페이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나옵니다만은 거기 197페이지 일단 조합 측에서 조합편에서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든 조합인가? 공동주택의 소유자 만듭니다.
그 3번 동그라미 3번 197페이지 조합 종류 우위에서 3보면 리모델링 주택자분 누가 만든가? 공동택입니까? 단독택입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뭐 하려고 만듭니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다. 이거 봐주십시오. 단독택 소유자는 만든 거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택법에서 그래. 주택법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조합은 양이 좀 한 장 넘어가서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합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합과 관련된 문제냐면은 바로 201페이지까지가 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꼭 한 문제 나와요. 조합 한 문제 꼭 나오는데 내용은 좀 많습니다. 많지만 나오면 점수화 시켜야 되니까 좀 자세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주택조합.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공법상 조합을 세 가지 법에서 접하는 격이 되죠. 그렇죠? 그래 공법상 무슨 법에서 조합을 보았나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보았고, 도시개발법상 조합을 뭐라고 했나요? 도시개발조합 그랬죠. 또 무슨 법에서도 또 보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여기에서 등장하는 조합을 뭐라고 했나요? 정비사업조합 그랬죠? 생각나죠? 정비사업조합은 종류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종류가 아실걸? 4개 알죠? 뭐 있었나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도 있었고, 주택재건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또 그렇죠. 가로 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조합의 명칭하고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조합 명칭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몇 가지가 있다. 종류가 거기 나와 있죠. 몇 가지? 3가지.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 나와. 그래 조합의 명칭 이름이 뭐가 있느냐? 여기는 지역 주택조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이 3가지를 묶어서 주택조합을 한다. 이렇게 하셔요. 여기는 재건축 주택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조합도 없습니다. 알겠죠? 명칭을 아는 게 일단 시험 공부다.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설립했나요? 이거 누가 설립한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주체가 누가 있나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만들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바로 각각의 사업별로 설립 주체. 일단 이것도 설립 주체는 누가 설립합니까? 이 조합은 정비법상 조합은 설립 주체가 누군가요? 여기는 그래 토지 등 소유자. 그래 토지 등 소유자. 여기는 토지 소유자 만들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그래 이제 사업별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재개발은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구를 말한다 이렇게 했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구 안에 그 건축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을 말한다. 가로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가로구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을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법상 주택자본, 지역주택자본 누가 만드냐? 이것은 누가 만들까요? 같은 지역적 범위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지역적 범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만든다. 예? 그래 이때 지역주택자본을 결산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강력화시켜 놓고 있는 바 그게 9가지로 편제되어 있다. 이 지역적 범위는 짝짓서 알아주셔야 돼. 그 박스 안에 있잖아요. 지역주택자본을 결산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 그때 9가지 지역을 잘 편제해 놓고 있는데 법에 9가지 지역은 여러분이 짝짓서 알아두셔야 돼요. 9가지 지역 이렇게 묶음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이다. 여기는 강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강원 별도의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충청남도, 충남,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는 하나의 지역이다. 충북은 별도 지역이다. 그다음에 자 저기 경남, 그리고 그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그 부산광역시, 이건 하나의 지역이고, 그 다음에 경북, 그리고 대구도 하나의 지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남, 강주 하나의 지역이다. 전북 별도 지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강원도,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지역이 있다고요? 9가지 지역이 있다. 이 지역적 범위는 꼭 이해하시고, 이 같은 지역적 범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설립하게 되는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을 하죠. 이때 이 지역의 주민이라고 할 때 이 지역 주민은 그 지역에 오늘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몇 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어야 될까요?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던 지역 주민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 중에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인 지역주민이라든가, 무주택자인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바로 몇 종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말할까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지역주민을 말한다. 이런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뭐라고 하느냐? 지역주택조합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는 그 근로자들이,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하죠. 자, 뭐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지자체 공무원이라든가 법인 회사에 근무하고는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드냐? 바로 아까 했어요. 누가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거 반드시 공동택 소유자만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거죠. 이때 공동택은 그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든 30세대 미만이든 이상이든 불문하고 소유자들이 뭉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설립체가 각각 상해요. 도시개발자본, 도시개발관의 토지소자, 그리고 여기 정비본, 토지동소자, 이 주택조합의 세 가지는 아까 이렇게 지역주민, 직장인들, 그리고 공동소유자가 만든 조합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자본 경우는 이 토지소유자가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설립인가를 신청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바로 조합 설립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가서 신청해서 받을까? 한번 맞춰봐요. 설립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 시장, 군수 나왔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기회 주겠습니다. 자, 기회는 끝났네요. 지정권자, 이렇게 누구다고요? 지정권자. 근데 여기 토지동호 소유자가 이거 추진회 구성하고 추진회 측에서 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설립인가는 누구한테 여기서는 받을까요? 여기서는 맞았어요. 시장수.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정권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친구들이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조합 만들려고 한다. 그때 여기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설립인가를 이네들 신청한단 말이에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 여기는 누구한테 설립인가를 받으러 갈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 이제 컨닝하면 되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도라면 특별자치도의사, 세종시라면 특별자치장. 꼭 알았어요. 이네들 이제 5명이 나올 때마다 주택법에서는 번거로우니까 약자로 시장수, 구청장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주택법은 또 설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주택법은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설립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쪽에는 설립인가 떨어지면 30인 해 주된 사무소에서 뭐 해야 돼요? 설립 등기까지 해야만이 바로 마침내 조합이 성립된다라고 공부했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래. 이때 조합이 성되면 법인격이 부여돼서 조합은 뭐가 되냐? 법인이 된다 그랬어요. 권리취 일정이. 여기도 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에 뭐까지 해야 되냐? 설립 등기까지 해야 조합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 그랬잖아요. 등기 꼭 해야 돼. 두 가지 조합은 등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법인은 아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사람은 개설체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점을 한눈으로 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쪽 파트는 우리가 너무 자세히 파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우리가 보고 이쪽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는데,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자,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설립인가를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조합, 지역하고 직장에 한해서만 이걸 주택 마련하고자 할 때는 건설해야 되는데, 이때 주택 마련차 지역민들이 또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설립하였거든요. 이때 주택은 무슨 주택이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합니다. 그래, 건설하려면 바로 땅도 있어야 되겠죠.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땅. 근데 여기 봐. 이 공동택 소유자,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지금 노화됐고 기능이 시작해서 노화학제 기능 향상차 대손하거나 일부 증축하기 위해서 이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주택자 만드는 경우 이 소유자들은, 공동택 소유자들은 새롭게 땅을 준비해서 주택을 건설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을 만들 때는 땅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역하고 직장이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부터 땅 준비했으니까 우리 조합 만들도록 인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 토지 소유권까지는 필요 없지만 사용 권한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사용 승낙서 같은 거. 이걸 얼마를 얻어와야 되냐? 80%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무슨 조합 만들 때는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 80% 이상을 받아가지고 첨부해야 되는가? 지역하고 직장이다 이렇게 하셔.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절대 필요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사용 승낙서 받을 필요 없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때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는요, 조합을 모집해야 돼. 뭘 모집해야 된다고요? 조합원들 모집할 때 얼마를 모집해야 되냐? 여기 봐봐. 이렇게 땅 준비해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네들을 생각하는 건설 예정세대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택 건설 예정세대수가 있을 것인데, 예정세대수가 1000세대일 것 같으면 바로 최소한도 조합원은 이것을 50배 이상은 모집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요? 50번. 그러면 이것을 50%면 500명 모집해야 되겠죠. 500명. 최소 500명. 만약 주택건설 예정세대 400세대다 그러면은 200명. 50% 이상이니까 이거 아셔야 되겠어. 그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 얼마 이상 모집해야 되는가? 50% 이상. 50% 이상. 그래, 모집한다 했는데 아무리 못 모집해도 몇 명 이상 모집해야만이 바로 되는가? 20명.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몇 명이요? 20명. 그러나 무슨 조합 만들 때는 이런 규제가 없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는 이런 20명 이상 모집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네들이 만든 그 가지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드니까 이것은 바로 조합 모집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 197쪽에 그 가로 2번에 1번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는가? 시도사예요. 시장수 구청장이에요. 시장수 구청장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때 5명을 약조로 이제 뭐라고 하냐? 약조로 시장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이해해 두셔요. 앞으로 주택법에서는 시장수 구청장 하면 5명을 내포하고 있다.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수 구청장을 의미한다. 이것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주택법상 이런 조합 만들 때는 뭘 신청해서 뭘 받는다? 설립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조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가권을 시장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세 가지 조합 중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만들 수도 있고요.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만들 수 있는가? 직장주택조합에 한정해서 그렇다. 이것도 잘 나요. 그리할 때는 설립인가 받지 않는다. 뭔 마음에 드냐? 설립 신고만 하면 끝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거기 나오니까 체크하십시오.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점은 직장만 가능하다. 그럴 때는 시장소 구청인데 뭔 마음은 끝이냐? 설립신고다. 신고하고 나서 해산할 때는 해산신고 그렇게 합니다.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가받고 만들었다면 해산할 때 해산인가, 변경할 때 변경인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 몇 % 이상의 사용 승낙서 받아야 되는가? 80% 이상.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주택을 리모델하게 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아까 그거 리모델 주택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얼마의 결의증명서가 필요한가? 리모델 주택조합 만들고자 할 때 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결의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체 동그라미 전체를 리모델한다. 2번 101동만 리모델한다 할 때 전체를 리모델할 때 하고 101동을 리모델할 때 이렇게 1번 보면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할 때는 전체하고 각 동별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죠. 전체는 얼마의 결의가 필요하느냐? 각 3분의 2. 각 통에 떠나면 각 통은 얼마냐? 가반수. 각 가반수. 각 통은 가반수. 전체는 3분의 2. 꼭 알으시죠. 2번 101동만 리모델한다. 그때는 그 통에 각 3분의 이상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때 결의했다면 동의했단 말이죠. 리모델 공사를 우리 하자, 돈 얻어서 하자라고 찬성한 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밑에 매도 청구당한다. 이게 중에. 그래 아까 각 동별 구분세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별 구분세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의 결의 얻어가지고 결의 증명서하고 경관수 이런 것들 전부에서 조합설 민가시하면 시장공사 구청장이 설립인가 내주고 인가 받으면 이제 조합은 만들어집니다. 리모델 주택조합이 탄생됐다 그러면 아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매도 청구당한단 말이에요. 팔고 나가라 라고 그 내용이 손에 나오죠. 인가받아 설립한 리모델 주택조합은 그 조합 리모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집합법을 준용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다 또 한번 쳐요. 시험은 두 번이나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없다 이렇게. 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리모델 하자 하고 뭐 여기 101동 101호에 살고 계신 분이 찬성표 던졌어요. 결의에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다른 사람한테 B한테 소유권 넘기고 이사 가버렸어. 이때 승계 취득원자는 이 결의에 찬성한 거 보냐 아니면 받는 거 보냐 아니면 다시 이 사람한테 동의받아야 되냐. 이 찬성한 자한테 승계한 자는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 두 번째 손이 그겁니다. 설립에 리모델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손 5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조합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부담한 비용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도 중요해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조합원수 리모델 주택자 리모델 주택자를 제한 주택자본 금연 지역하고 직장입니다.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에 얼마의 조합을 모집해야 되는가? 50배 이상으로 조합을 모집해라. 근데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는가? 20명. 다만 무슨 조합은 이런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주택자본 이런 수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거 받으시고 5번은 마지막에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받으시고 10번 반복되고 있는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업무 수행해야 되고, 거짓 그리고 그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해서는 아니 되며, 그 자신의 규칙 사유로 조합 조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했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최근에 신설됐는데, 주택조합 업무 대행해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한다. 이 모집할 때 조합원의 가입할수 문제, 이런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따가 중에 과거에는 안 됐는데 법을 개정했습니다. 조합원의 가입 알선했다 줄 것이고, 조합원 모집할 때 조합원 가입 알선 문제를 바로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가 맡아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대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 알선할 수 있죠. 저 지역 주택자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입해 보세요 라고 알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중개업자도. 그리고 또 그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등록사업자, 뭐 신탁업자, 얘네들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 생긴 거니까 좀 읽어두시고요. 동그라미 12번,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조합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정서 구청장한테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해야 한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 그러면 조합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날부터 몇 년의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되는가? 2년 공사에 들어가게 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자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시정소구청장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쭉 내려가셔서 3번, 조합원의 자격요건 아까 했는데 1번 중요해요. 지역 주택자의 조합원이 되려면 바로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친구야든가 6개월. 밑에 니은에 나오거든요. 니은하고 기은이 동시효권이에요. 그래 또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가? 수치 꼭 암기하십시오. 85제곱미터 이하.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도 바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중에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하고 직장주택지 만들 때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가? 무주택자만 받으시고 넘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이 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공동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만약 그 단지 내 상가 건물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 하자라고 했다면 복리스러 소유자도 당연히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리의 경우 그 수인의 공여에 속하고 있다. 즉 101동 101호인데 소유자가 10명 있다면 10명을 다 조합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으로 보는가 한 명만 본다. 가볍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별표 두 가지는 꼭 알아주십시오. 조합원이 원래 갑이었는데 갑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을이 있었습니다. 아래 아버지가 갑으로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지금 계셨는데 갑자기 사망하셨네요. 그때 그 조합원의 지위도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이 됩니다. 그때 자식이 을이 있었는데요. 을은 1000세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때 1000세대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짜리만 1000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아들은 상속을 통해서 조합원의 지위, 아버지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있다 이게 중에. 그래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동감체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권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까
지역주택자에 접어들려면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무주택자인 지역주민이라든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지역주택자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상속으로 넘겨받을 때는 중요해요. 조합원 자격권을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지 않고 바로 조합이 된다 중요하고 밑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충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조합원 자격권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 내린가?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하지 추가 모집 승인일이 아니다.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해서 바로 조합원 자격권을 판단 내린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4번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시기 제한 바로 지역하고 직장에 한해서 적용했는데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조합원 만들어져 버리죠. 그리고 조합원 진흥 확정되는데 그때 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함부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규제받는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부터 그렇지 않아요.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 버리면 바로 조합원의 지위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규제받느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이런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설립 인가 이후에도 외회적으로 동그라미 1번 2번의 경우는 허용돼요.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교체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조합원이 아까 사망했다든가 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읽어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아니고 특히 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201페이지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준비할 서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검사 알아둘 것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할 서류에는 6번이 들어가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6번이 안 들어간다. 왼쪽에 6번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슨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되는가? 지역하고 직장이다. 이것만 딱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왼쪽에 그 별표 두 개째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오른쪽에 6번 보면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내면 돼요. 아까 우리 리모델링 하기로 결의했습니다라고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그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야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 결의 및 그리고 각 동별 그 구분수야 및 의결권은 가반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되는 것이고 100일 동안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그 통해 구분수야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 결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결의 증명서하고 경과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돼요. 경과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경과인수가 증명돼야 돼. 대수는 몇 년 지나야 돼? 아까 대수는 10년. 정축은요 10원. 이 수치는 좀 알았어요. 그 수치는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8번 정축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경관수 몇 년 지났음을 입증해야 되는가? 15년. 이거 알겠죠? 넘어가시고 202페이지 주택건설 촉진대책이 나오죠. 자 1번 2번 3번 내용들 가볍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면 국공유지의 처분 시 우선 매각과 임대가 나요. 국가 소유의 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겠다, 매수하겠다, 빌려달라 한다, 임차받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매각과 임대가 하는 거냐? 이게 잘 나오니까 알았어요. 그거 보면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주택입니까? 그래,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란 것은 서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국가 지자체 땅 구입해 가지고 몇 번 이상 건설을 하겠다는 친구가 나타나면 50번 이상 이거 꼭 알았어요. 국민주택 하면 틀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번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라든가 조합주택을 건설한다든가 그에 필요한 대를 조성하려는 사업체가 등장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허용되는데 그런 목적 가지고 우선 매수, 우선 임차받았던 그자들은 몇 년의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가? 2년 수치 알으시고 그렇다면 팔았던 것은 다시 뺏어오는 환매 가능하고 빌려준 것은 다시 뺏어오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알아주십시오. 2년 그리고 조합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밑에 그 채비제가 나와 있죠. 채비는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했던 사업시행자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종전토지수액 일정 비율로 땅을 받아서 챙겨가죠. 이 채비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시행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기를 원하면 그자에게 우선 매각이 가능한가? 바로 국민주택 용지에다 체크. 국민주택 용지로 쓸 테니까 채비 좀 파세요 라고 하면 궁택 건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선적으로 팔아도 됩니다. 이때 팔게 될 때게요. 양도가격이 중요해요. 양도가격. 그래 이 채비의 양도가격 원칙 감정가격입니까? 조성원가입니까? 원칙은 감정가격이다. 다만 이 채비를 매입해 가지고 주로 임대택용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더 싸게 조성가를 기준으로 팔아도 괜찮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2번, 3번, 4번은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꼭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2번은 꼭 읽어두세요.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급별 사업을 허용하는가? 600세대 이거 한번 출제된 바 있고 3번도 좀 잘 읽어두세요. 3번 아까 했습니다. 공급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주는 승인을 받았다면 몇 년에 최초 공고는 공사 들어가야 되는가? 5년. 그리고 2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 신고로부터 몇 년에 들어가야 되는가? 2년.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6절 사업 주체와 사업계획 승인 나와 있네요. 자,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